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은 여전히 이쯤에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최근에 트럼프 미국과 유럽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 지금 관세에 대해서 그린란드 병합을 앞두고 서로 티키타카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도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은 끝난 게 아니다. 휴전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잠깐 쉬는 거다.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 기관 투자자들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줄어들어도 모자랄 판국에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시세는 급락했었고요. 코인 별로 안 좋았었죠. 반면에 이제 전통적인 안전자산, 금이다, 은이다, 이런 이제 실물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가격이 더 올랐다 보여집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죠. 이 지금 그린란드에 서로 군을 파견을 하냐 마냐, 이제 관세를 6월까지 올리냐 마냐,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코인이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코인이 올랐다. 이런 거는 저는 이제 한 20가지 정도 항상 이렇게 적어놓고 기자들이 골라서 쓰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런 것들이 없었던 얘기가 실은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좀 큰 틀에서 보면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2018년, 2019년 상황과 저는 지금의 싱크로율이 한 80% 이상 되지 않나, 이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한 15년간의 비트코인 그 프라이스 차트가 제 머릿속에 있는데 지금 요때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아요. 이때 2018년도 1월 달에 2,880만 원 찍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업비트에 이게 2,800만 원 넘었다가 2018년은 1년 내내 웨이브를 주면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한 11월 정도 되니까 이제 약간 바닥 다지기처럼 보였어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놨죠. 요 선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요 가격이 당시 730만 원이었어요. 이거 안 깨질 거다. 근데 보기 좋게 제가 틀렸었죠. 저는 이 순간이 작년 10월 10일 대청산 이벤트였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건 물론 22년도 테라루나 FTX 사태랑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갇혀있는 이 구간이 저는 이 빨간색 구간이라 보는 거예요. 정확히는 2018년 11월 달부터 2019년 4월 달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축약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주봉이거든요. 무려 6개월간 바닥을 다집니다. 바닥에 이미 바닥이라 생각했는데 추가로 반토막이 나서 여기에서 6개월을 바닥에서 치댔던 거예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져줬을까요? 다 죽은 거죠. 다 떠난 겁니다. 이때 정말 끝이다. 정말 한번 찾아보시면 비트코인 is dead, 이더리움은 10만 원 밑으로 내려갔으면 25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졌던 기억이 나요. 제가 9만 원부터 줍지 못했지만 그 이후부터 이제 꾸준히 비트와 이더를 좀 이제 이때부터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분위기가 요때요. 요 어딘가에 있습니다. 저도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닥을 잘 다지고 나서 예상치도 못하게 400도 안 됐던 비트가 1680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4배 이상 상승했었죠. 그리고 또 산이 깊었죠. 그럼 다시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운스 하는 거예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다시 또 2020년 3월달 코로나 폭락을 맞았던 거예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동성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사실 줄었긴 했겠죠. 저는 투자에서 최악은요, 폭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폭락이 아니고 아주 긴 조정과 횡보인데 특히 바닥에서 이렇게 이건 거의 이렇게 밟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건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봐요. 지금이 전 이때라고 보고요. 22년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실은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차라리 V자 반등이 나와주면 어떨까요? 그때 어떤 분들은 이제 아주 드물지만 산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딱 샀는데 물론 더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뭐 패닉셀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V자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거 봐라 내가 맞췄지 않냐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스릴을 느끼면서 계속 투자를 아마 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봐요. 지금은 어떠냐? 그 반대인 거예요. 기다림이 너무 길어졌죠. 1년 내내 흘렀죠. 근데 여기에서 또 바닥에서 계속 자근자근 밟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줄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러면 8, 90%는 이미 시장을 떠난 거예요. 이게 정상이다 아니라 이게 너무 정상이다라는 얘기를 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요 항복 지점에 가깝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게 뭐 과거에 그랬다고 지금 이번에 또 뭐 한 6개월 있다가 뭐 4배 오른다. 지금 뭐 시총도 크잖아요. 그건 아마 어렵겠죠. 미래 예측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뭐 타이밍, 가격대 그냥 다 참고죠. 코인이 아니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는 뭐 무조건 코인을 투자하세요라는 얘기를 전혀 드리질 않아요. 제가 보는 관점이지 본인께서 만약 그게 이제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맞는 분 전 진짜 많이 봤다니까요.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주식이라고 하면 그 분야 뭐 반도체 뭐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는데 남의 의견, 남의 어떤 그것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볼 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선 뭐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뭐 이제 뒤에서 얘기 드릴 겁니다. 뭐 국장에 부는 포모가 엄청난 것 같아요. 투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따라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최근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수준의 미국발 매도 압력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더 커져도 지금 모자랄 판고에 미국에서 지금 누군가 팔고 있답니다. ETF가 아니고 다른 경로에서 활동하는 미국 뭐 대형 투자자들이 지금 팔고 있는 것 같다. 좀 확실성이 나와도 시간이 지금 상승에 시간이 걸릴 판국에 지금 제가 뭐 연준 의장 뭐 지금 누가 되냐 이거 언제적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란을 치냐 마냐 그린란드를 사냐 마냐 관세로 추가를 25%를 6월 달에 때리냐 마냐 뭐 이제 올해만 해도 뭐 중국과의 저 뭐 정상회담만 지금 3번이 있습니다. 그 전에 티키타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클래리티법 지금 뭐 머리채 잡고 싸우는데 이거 정말 가관이에요. 볼수록 가관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투자에 근데요. 우리가 좀 머리가 복잡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것들 그리고 투자에 최소 저는 경력 한 50년 이상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고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들 이런 분들 책들 보시면 너무 좋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투자 뭐 부동산을 하시든 주식을 떠나서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걸요. 대부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뭘 꼽았는지 아십니까? 감 중요합니다. 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뭐 후천적인 것도 있고 지식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험 당연히 필요합니다. 시드머니 내가 시드머니가 1,000만 원이 아니고 뭐 몇 억만 있었어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없으면 당연히 힘들겠죠. 인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뭐 저기 피터 린치 뭐 워런 버펫 저기 뭐 하워드 막스 심지어 조지 소로스까지 뭐라고 합니까? 인내심을 꼽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저는 사실 뭐 제가 의식 있는 투자를 하면서부터 제가 뭐 지난 한 10몇 년 보면서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짧으면 지난 4년, 길게는 거의 한 20년간 이 정도로 각광받았던 적이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특히 이제 지수 한 4,500 정도 돼서 인버스 ETF를 그렇게 많이 샀답니다. 심지어 곧버스가 인버스의 3배요. 마이너스 2배 하락 배팅 하는 거예요. 바로 열고 닫고 뭘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 이젠 떨어질 것이다. 여러모로 확실하다.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들으신 적 있으시죠? 저는요, 자산이 좋은 펀더멘탈을 가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이상한 코인들, 뭐 잡코인을 사서 이게 뭐 무조건 기다리면 된다는 저는 죄송하지만 잘못됐다라고 봐요. 펀더멘탈을 가정하고요. 오래 누르면 더 높이 튀어오를 것이다는 당연한 전 얘기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2018년, 19년 그렇게 바닥에서 치대다가 한번 용수철 놓는 순간 하늘로 솟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뭐가 됐든 마찬가지라 봐요. 성공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게 안목은 어디서 나올까요? 지식과 경험으로 주어지지만 전 이걸로 부족하다고 봐요. 뼈아픈 경험에서 오는 그 교훈을 태화시켰을 때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안에 내재되는 게 전 안목이라 생각하거든요. 시드머니,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배짱이 있어야겠죠. 남들 다 떠났을 때 배짱 있게 사는 사람, 사면 바로 오르던가요? 인내, 필수죠. 근데 인내만 하면 뭐 다 성공 투자하던가요? 사실은 운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를 못해요. 이 모든 게 맞아 떨어질 때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얘기 드리는 것은 제가 봤더니 많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코인 투자하면 다 뭐 대박 났다, 뭐 저 퇴사합니다, 뭐 100억 벌었어요, 수십억 벌었어요, 뭐 롤렉스 시계, 뭐 슈퍼카, 맨 이런 것만 우리가 봤잖아요. 2%도 안 됩니다. 웬만하면 제가 오죽했으면 코인을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다면 비트코인 추가를 한다면 이더리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XRP 솔라나 나중에 추가를 했지만 혹시 이제 유튜브 보시면서 뭐 다른 것도 보시면 웬만하면 코인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이게 진심이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많이 포기를 하셨어요. 포기하신 분들의 피땀 눈물을 그러니까 이제 손절을 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갔다라는 얘기고 누군가는 그것을 헐값에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워런 버핏 얘기 있잖아요. 인내심 적은 사람의 돈이 계속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투자가 인내자가 매우 드물 것이다. 근데요, 코인만 그럴까요? 저는 이거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 결국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슷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좀 이따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중대형 투자자,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10개에서 1000개, 뭐 1000개 뭐 어마어마합니다. 중대형 투자자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 11만 개를 샀다더라. 22년 FTX 파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럴 때만 헌터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비트코인 1개가 아직 안 되는 소형 투자자들도 13,000개 이상을 샀다더라. 지금 다수 투자자들이 현재 비트코인 가격대를 저평가 구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수요가 있다.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요. 누가 샀다는 얘기는 누구는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립이 되는 거죠. 이런 시기에 누가 샀을까요? 제 생각에는 숙련된 투자자입니다. 숙제가 완료되신 분들이요. 아마도 이번 사이클이 처음이 아닐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런 기관이든 개인이든 그런 분들이 이런 때 가장 많이 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누가 팔고 떠났을까요? 우리나라 5대 거래소 있죠. 코인 거래 대금, 쉽게 말하면 거래량이 1년 만에 80% 감소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82.5%가 감소했습니다. 1년 전 대비해서 싹 그냥 이제 뭐 거래량이 마이너스 82.5% 줄어든 거예요. 근데요, 국내 5대 거래소 현재 기관 투자자 비중 뭐 정확히 할 수는 없는데 1%, 2% 왔다 갔다 합니다. 거래량 기준. 아직 지금 뭐 이제 법인 계좌 뭐 열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 뭐 지금 기관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입법 같은 게 아직 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됐거든요. 제가 이걸 해석을 해보면 가격이 작년은 뭐 트럼프 랠리의 그 여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확 올랐었고 지금 어떻습니까?
1년 내내 내렸죠. 가격 재미없죠. 개인의 83%는 떠났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다. 물론 거래량 기준이지만. 그러면 남은 사람 83%가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은 그러면 한 17% 남았겠죠. 승률이 여기서는 조금 더 지금 높아졌다라고 봐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현상은 코인에서만 나올까요? 전 아니라고 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동이, 인간의 심리가, 그러니까 이게 욕망이 될 수도 있겠죠. 계속 심리가 반복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슬픈 뉴스예요. 경매 시장을 덮친 영끌 쪽 아파트. 작년에 낙찰액이 최대였는데 올해 이미 12만 건 전망. 올해 역대급 경매장이 예고가 돼 있고요. 4년 전에 빚을 내서 샀던 빌라들, 아파트들이 경매로 우르르 쏟아지고 있다라는 슬픈 얘기예요. 금리 재산정 시기가 돌아오면서 영끌 쪽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분들 장사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매 물건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영끌 쪽의 아파트가 처음부터 바로 경매로 나왔겠습니까? 전 아니라 보거든요. 빨리 아파트 영끌을 해서 사신 분들은 2020년, 21년 그때 이제 좀 고점에 물리셨을 수도 있겠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22년, 23년, 24년이실 거예요. 처음부터 경매 넘긴 게 아닐 거라고요. 이자를 내면서 버텨. 왜? 오를 테니까. 그래서 버티다가 경매가 넘어갔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금리가 이제는 인하할 것이라고 확신했었고요. 실제로 금리를 계속 내렸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빚 좀 더 내도 되겠네. 이게 리스크 온 아닙니까? 위험 선호 현상이죠. 그리고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가 떨어질 리가 없지 않냐. 이게 딱 맞물리면서 베팅을 했겠죠. 제가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를 사는 게 잘못이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베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영끌과 비투를 너무 무리하게 그것도 안 좋은 타이밍에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미래를 우리가 모르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일어난 일들이 사실 이거 누가 이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준금리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5번 연속 한국은행에서 동결시켰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보다 높잖아요. 지금 환율도 안 좋은데 금리를 어떻게 내립니까? 기준금리 그대로인데 재밌죠? 시장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지금 6%에 지금 넘어섰거든요. 상단이. 이것은 조금은 쉽지 않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감당 가능한 빚이라고 한다면 버틸 수 있었겠죠. 근데 감당이 안 되는 빚을 가지고 갔다가 불확실한 예측 불가능했던 사태를 맞이하는 순간 역대급 지금 경매장, 불장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린지 아시겠죠? 코인, 부동산만 이런 사이클이 있는 걸까요? 요즘에 주식 너무 무서워요. 예금, 그러니까 은행 예금이 지금 그러니까 15일 보름 사이에 30조 원이 빠져나갔대요. 이거 뭐 하려고 빠져나갔을까요? 주식 투자하려고 다 빠져나간 겁니다. 이제는 거의 5,000피를 불과 이제 며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겠죠. 국장하면 바보에서 지금은 국장을 안 하면 진짜 바보입니다. 아닙니까? 금은 투자, 금은동 투자는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글로벌 B2 열풍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과 참 대조적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B2라고 하는 열풍이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이 와서 막 샀다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꺾이는 게 아닐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B2 열풍은 우리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B2족들, 영끌에서 이분들이 단기적으로 깜짝 놀랄 수익률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보통은 경험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문제라고 봐요. 그 다음에는 더 과감해지겠죠. 제가 주변에 있던 어떤 이전에 있었던 회사에
투자를요, 뭐 코인 이제 뭐 저를 이제 잠깐 점심 시간에 보자, 뭐 잠깐 시간 되냐, 이건 다 이제 코인 이제 뭐 상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막 살 떨리는 것을 이제 와서 이제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패턴이 어떠냐? 그냥 재미로 한번 뭐 예를 들어 500만 원 사봤는데 이게 갑자기 막 20%, 30%, 50% 오르더라. 그러니까 금액을 10배로 올립니다. 5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더 벌려요. 5천만,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20%랑 5천만 원 투자해서 20%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5천만 원을 투자해도 돈이 뭐 수십 퍼센트, 심지어 뭐 100% 이렇게 가니까 이때 사람이 약간 눈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이상해져요. 근데 그때 이미 눈이 다 돌아가서 저한테 왔던 거예요. 제가 그거는 위험하다라고 해도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 내리고 너는 사인만 해. 넌 예스라고 얘기해. 답정너야. 근데 저는 그래도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 투자금을 늘리는 게 이게 화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더 큰 수익을 버니까 더를 외치더라고요. 그 오징어 게임에 더 한 판 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이제 5천만 원이 아니고 이제 수억을 집어넣습니다. 근데도 돈이 조금 더 벌리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거의 이성을 잃습니다.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뭐 큰일이 나는 거죠. 근데 내가 봤던 숫자가 있어요. 뭐 2억을 투자했는데 내가 10억을 봤어. 계좌에 찍힌 걸 봤으면 지금 7억으로 떨어지면 그거 팔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10억을 봤는데 이제 8억으로 잠깐 올랐다고 해서 그래 지금 익절 타이밍이야 하고 할까요? 이게 다시 6억으로 떨어지고 5억으로 떨어지고 못 팝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상폐된 코인들까지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국장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전 올해 좋게 봐요. 국장, 특히 우량주, 뭐 이제 뭐 아시죠? 뭐 반도체주죠 있고 뭐 방산도 있고 좋게 봅니다. 국가에서 몰아주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편을 하고 나쁘지 않아요. 부동산, 특히 이제 상급지 위주로 당연히 수요가 몰리겠죠. 지금 뭐 제도로 막아놨지만 그 뭐 이렇게 막을 수 있을까요? 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금은 동 마찬가지죠. 나쁘지 않게 봅니다. 핵심은 뭐냐? 잘 파시라고요. 잘 파셔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얘기를 계속 그냥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숙제가 완료가 안 됐는데 왜 따라 하냐는 거예요. 주식은 장난이 아니에요. 기업 뭐 재무제표부터 해가지고 그 뭐 모든 어떤 부분 누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30분 이상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을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빚으로 사는 것을 저는 뭐 권하지 않지만 감당도 안 될 걸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익절을 하시면 또 이제 되는 겁니다. 익절하시면 훌륭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은 무슨 지금 아니면 언제 집 사냐 이게 이제 포모라고 하잖아요. 익절이 될까요? 부동산 이제 감당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또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 비동조와 노력 저는요 좀 이건 의식적인 건데요. 저는 일부러 남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합니다. 이게 약간 좀 삐딱이 심포도 있는데 저는 어디 뭐 엄청 유명한 맛집 전 뭐 두쫑쿠 하는데 전 1년 기다립니다. 그러면 물 다 빠지던데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게들 거의 망하기 전에 가서 이런 거였어? 전 진짜 그런 식이에요. 맛집에 줄을 자체 서는 것을 싫어하고요. 우리 자녀분들 교육 특히 이제 어머니들 의치대 열풍은 지금도 뭐 어마어마해요. 사교육 그쵸? 혹시 직계 가족 중에 의사나 뭐 치과 뭐 이쪽 의료 쪽에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 고생하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막 건너 말고 직계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좋잖아요. 잘 활용하면 되지. 자녀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왜 의대를 가라고 하시는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자녀가 저는 어려우신 분들을 전 돕는 거 치료하는 게 진짜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뒷바라지 해야죠. 그게 아니면 그냥 좋은 의료 시스템 잘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미 레드오션일 확률이 매우 높다.
먹을 게 제가 없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투자, 사업, 인생 다 남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남이 죽으면 나도 따라서 죽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인의 신중한 결정 하시고요. 투자, 책임까지 지신다고 하면 잘못된 게 없습니다. 뭐 국장이 좋은 국장 하셔도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샀다고 해서 그냥 덥석덥석 요거는 극도로 경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코인베이스 CEO가 백악관 클래리티 지원 철회 검토설은 사실 무근이다. 엘리노 터럿이라고 하는 이 지금 뭐 TV쇼 진행자와 티키타카가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금 뭐 건설적이다. 그리고 저 백악관에서 코인베이스의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 은행이랑 좀 협의 좀 잘 좀 해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백악관에서. 코인베이스는 현재 노력하고 있는 거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또 지역 은행들 요쪽과 이제 이해관계를 잘 이제 좀 그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지역 은행들 뭐 구상 중이다. 근데 엘리노 터렛은 보도는 정확했었다.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요. 제 생각입니다. 백악관에서 코인베이스 혼낸 거 이거 맞아요. 제가 볼 땐 맞아요.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르신들 지금 한창 그 틴코인, 반코인, 저 뭐 JP 모건, 저 블랙락 이 큰 손들 지금 얘기하시는데 코인베이스 너 선 넘었어. 제가 볼 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코인베이스는 조금 요거를 너무 이제 혼났다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모양이 좀 빠질 수 있죠. 순화해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요 은행들 우리 잘하고 있다. 협의 다시 제가 뭐 테이블 복귀하고 뭐 당연히 협의해야죠. 잘 풀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크립토에 있어서 이 불확실성이 지금 미국의 안이나 바깥이나 높고요. 길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코인이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여. 근데 저는 낙관론자죠. 괄호 열고 닫고 당분간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는 뭐 그건 제가 모릅니다. 마켓 메이킹 업체들 제 오후반 선생님이 어제 실은 얘기한 그건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암호화폐 시장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유동성 자체가 말라붙어가지고 월스트리트 자본이요. 지금 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2017년, 2021년이 아니거든요. 개인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기관들의 영향이 훨씬 커졌습니다. 가격이 오르려면 신규 기관이 들어와 줘야 돼요. 신규가 들어오려면 확실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죠. 월가의 큰 손들이 이제 사람이라고 치면 큰 어떤 뭐 목욕탕에 들어가면 이제 되겠죠. 근데 거인이 무슨 조그마한 무슨 밥그릇이나 종이컵 같은 데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붙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코인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인 인프라, 실제적인 입법, 실제적인 구조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니어스법, 시장 구조법 이게 딱 깔려져 줘야 토큰화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ETF다, 파생 상품이다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진짜로 뭔가가 나와줘야 합니다. 피델리티에서는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작년 규제 체계 구축 성과가 가시화가 될 것이다. 올해 이제 전통 금융과 코인이 합쳐진다. 그리고 지금 가격은 작년 별로 재미없었는데 작년에 인프라 재정비, 규제 체계 구축이 착실하게 진행이 됐었다. 기관 투자자들도 파생 상품도 지금 많이 늘어났고요. 토큰화는 이제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어쨌든 연기금, 재단들 이제 슬슬 코인판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재무 상담사, 투자 자문사들이 접근성을 넓히는 과정에서 수십조 달러가 잠재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뭐가 이렇게 긍정적입니까? 그렇죠? 피델리티는 2014년부터 비트코인 채굴 했던 업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남들 몰래 채굴 했어요. 2035년인가에 37년에 비트코인 1억 달러 1,400억 간다라고 한 곳이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죠. 저는 투자의 8할은 심리다라고 보지 않고요. 9할이 심리다라고 봐요. 90%는 심리거든요. 전 개인적으로는 전업 투자자를 반대합니다.
전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만 한다는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길고 긴 싸움에서 과연 멘탈 관리가 될 것이냐. 제가 이제 뭐 예전에 봤던 어떤 분은 이미 뭐 수십억의 자산을 쌓으신 분이 있어요. 뭐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일부러 택배 배달, 음식 배달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신기했어요. 그게 이제 뭐 큰 돈, 그러니까 뭐 수십억 자산 간데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거 이제 매월 이제 버셨더라고요. 근데 답을 뭐라고 했냐? 왜 택배 배달 굳이 하냐? 돈 많으신데 안정감이라고 답을 했어요. 투자하는데 집에만 이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안정감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캐시 플로우에서 왔습니다. 수십억의 자산가도 택배, 음식 배달하면서 멘탈 관리를 하는데 돈이 없다고 비투 가자를 외친다면 멘탈이 관리가 될까요? 자기만의 정말 그 멘탈 관리는 저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니모카 설립자가 코인 시장 이제 트럼프 모먼트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펀더멘털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뭐 비트코인은 뭐 이제 준비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알트코인은 실제적인 유효성을 증명을 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코인과 AI 융합, 뭐 새로운 금융 지형을 재편을 할 것이다. 저도 낙관론자여서 제가 이제 주의하는 게 있습니다. 낙관론자일수록 주의하셔야 될 것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대량 채택, 가격 상승, 폭등, 입법, 규제, 뭐 이제 뭐 실제적인 어떤 변화들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3년 이내에 외과 의사가 없어질 거라고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분도 초긍정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냥 이제 머릿속에 그런 걸로 가득 차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크립토라고 하는 자산이요. 한방 자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전 오히려 이 투자 멘탈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냥 뭐 비트코인도 S&P 500 뭐 연평균 10% 오른다면 비트코인은 20%, 25%, 요 정도 보는 게 전 합당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헤드라인만 가져왔습니다. 도지코인 차트적으로 죽음의 선을 뚫었다. 개미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루에 12% 폭락한 수위, 뭐 수위도 나름 이제 우량 코인이거든요. 1.5달러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XRP 2달러가 붕괴가 됐다. 저 같은 이제 고인물도 이거 좀 센데라고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루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지금 특히 이제 비트가 아니고 이제 알트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실제적으로 돼줘야 돼요. 그것도 제가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 가짜 유동성 말고요. 진짜 유동성이 시장에 이제 은행 대출을 통해서 막 퍼져 나가줘야 됩니다. 관세 자체가 문제도 있지만 관세라고 하는 게 확정적으로 부과가 되면 돼요. 이게 뒤로 미뤄지고 나중에 한 판 다시 봐서 이제 또 협상을 이제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알트코인이 실사용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ETF는 당연하고 실제 써줘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뭐 이제 주식이다 뭐 코인이 재미없으니까 다른 쪽 눈이 많이 가는 거 저는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수익은 결국은 뭘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싸게 살 구간이 있는 자산이 저는 코인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에요. 만약에 지금 국장이 여전히 싸다라고 하면 가시면 돼요. 가서 더 비싸게 팔면 됩니다. 물론 더 오를 것, 그러니까 뭐 금, 은 여기서 전 더 오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냥 저는 안 할 뿐이에요. 왜? 그렇게 싸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이제 주변에 이제 주위 지인분들 뭐 금이다, 은이다, 국장이다, 뭐 미국 주식이다 해서 대박이 났다. 전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뭐 용기가 될 수도 있고 이분들의 이 그 리스크 테이킹 한 거잖아요. 리스펙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배합하는 경향이 뭐 있죠. 근데 이런 분들 진짜 축하드리고 대단하다. 저는 이게 오히려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 보거든요. 크립토 TV 뭐 저나 동생이 국내외 주식 전문가가 아니죠. 매크로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다, 뭐 금이다 이런 거는
주력 자산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주력 자산이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해지 정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뭐 10%뭐 적으면 5%요 정도 두고 해지 자산으로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정색이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미국의 제조업 ISM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라울팔이 4년 사이클이 아니고 대략 5.4년 사이클, 빨간색 지금 그어놨죠. ISM 이 검정색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밑에서 지금 3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밑바닥에서 있는 거죠. 이건 제가 보는 ISM 지수. 그럼 얘는 ISM은 제조업 지수는 평생 앞으로도 1년, 2년, 3년 가도 밑바닥에서 제자리 50 이하에서 계속 머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돈이 풀리고 대출, 위험 선호 현상, 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지면 그간 쌓았던 것들이 스프링처럼 이렇게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선거가 있는 저 하반기 쪽 갈수록 더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요. 올라갔다가 이전과 비슷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저는 요때 이제 뭐 이게 60이 좀 넘어간다. 그러면 뭐 적당히 이제 분할로 팔고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지루하고요. 그런 투자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너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안전하게 저는 느껴지는 거죠. 특히 우량 코인을 뭐 이제 떨어질 때 지금 같을 때 그냥 계속 사놓고 그냥 묵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던 거죠. 하지만 꼭지에 뭐 B2나 영끌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루하고 재미는 없지만 꼭지에서 혹은 B2 영끌 자체를 아예 손 하나 까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 자산이 경매에 나가거나 청산을 당할 일은 없겠죠. 잡코인 올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 재산이 다 날아갈 가능성은 낮겠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가 한순간에 뭐 상패가 될 확률은 낮으니까. 훨씬 더 화끈한 투자법이 있으면 알려드릴 텐데 그게 이제 좀 송구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 제가 그런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던 이제 방송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뭐 코인에서 한 10년 이상을 어쨌든 전 살아남은 것 자체가 일단 잘했다라고 봐요. 뭐 산전수전 겪으면 살아남은 자체가 일단 잘했는데 그동안 이제 저는 뭐 여러 분들 봤잖아요. 뭐 투자자뿐만 아니고 코인에 뭐 난다 긴다 뭐 이더리움, 비탈릭, 뭐 CG, 뭐 예전에 아더 헤이즈 제가 초청도 하고 뭐 텀리도 2018년도 그 재미없는 그 하락장에 불렀는데 사람 정말 인기도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나마 뭐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왕도는 없었어요. 운이요 있죠. 운이 오래 못 갔습니다. 왕도는 없었지만 지루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